오늘의 괴담은 이렇습니다. 제게는 항상 제천 할머니라 부르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친가 쪽과 연이 깊어 저도 어릴 때부터 자주 뵙고 할머니도 저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시는 곳이 제천 쪽이시라 어른들도 흔히 제천 할머니라 부르셨고 저 또한 제천 할머니 하며 졸졸 따라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제천 할머니는 앓아오시던 지병이 악화되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비록 슬프긴 했지만 초등학교 이후로는 계속 병원에 계셔 뵙지 못했던 탓에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옅어져 엉엉 울음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학한 고등학교는 집에서 제법 거리가 있어 꼭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로 가는 버스 노선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거의 학교까지 한 번에 가는 노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불구불 다른 구역을 돌아서 가는 시간이 꽤 걸리는 노선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도 언제나 직행 노선을 타고 등하교를 했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2달가량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갑자기 제천 할머니가 나오신 것입니다. 저는 꿈인지도 모르고 반갑게 할머니 하고 인사를 했으나 할머니는 무섭게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하면서 품에서 뭔가가 적힌 종이 2장을 꺼내셨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쪽에는 한 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고 다른 쪽에는 2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한 자리 숫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거요. 그러자 갑자기 난데없게도 할머니는 매섭게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이 2개를 들이밀며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하고 화난 표정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도 오기가 생겨 다시 한번 한 자리 숫자를 골랐습니다. 이거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하고 외치시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고통으로 울상지으며 2자리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그러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방금 전과는 전혀 딴판으로 활짝 웃으시며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맞춰놓았던 알람 소리에 꿈에서 깨었습니다. 뺨이 아직도 얼얼한 것 같은 착각을 받으며 저는 이상한 꿈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평상시처럼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은 후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정류장의 표지판을 보자 갑자기 문득 꿈에 나왔던 그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숫자들은 제게 매우 친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꿈에서는 미처 몰랐지만 그건 바로 저희 집과 학교를 이어주는 2개의 버스 노선 번호였던 것입니다. 한 자리 숫자는 학교까지 바로 가는 제가 항상 타고 다니던 바로 그 노선이었고 2자리 숫자는 구불구불 멀리 돌아서 가는 별로 타고 싶지 않은 노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항상 타던 한 자리 숫자의 버스가 도착하여 무심코 타려고 하는데 꿈속에 그 무서운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저는 결국 그 버스를 타지 않고 다시 한참 동안 버스를 기다려 할머니가 그렇게 강조하시던 두 자리 노선을 타고야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정신없는데 나도 참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도 도저히 그 한 자리 숫자의 버스를 탈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뱅뱅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겨우겨우 도착한 학교는 당연히 30분이나 지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교문에 선도 담당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헐레벌떡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선 교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애초에 타려고 했던 노선의 버스가 크게 사고가 나서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다치고 심지어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저희 학교의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난 버스가 제가 타려고 한 바로 그 버스였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노선에는 몇 대나 되는 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너무 일찍 도착하지 않게, 그렇다고 지각하지도 않게 도착하려면 배차 간격을 따져보았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건 약 2대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등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타려고 했던 버스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망자가 바로 저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천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조문도 가지 못했는데 정작 제 자신은 거의 잊고 살던 분이 꿈에서까지 나타나 저에게 사고를 피할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뺨을 때리셨을까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그건 제가 꿈에서 깨서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괴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당시 기말고사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30분 이상 걸리는 버스에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직행 노선 대신 돌아가는 노선의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는 시간 동안에도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노선은 아침에도 비교적 한산하여 편하게 앉아서 암기 과목 등의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직행 노선으로 빨리 학교에 가서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그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잠재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제가 꿨던 꿈에 영향을 줬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천 할머니의 뜬금없는 등장은 조문에도 가지 못했던 제 죄의식이 불현듯 발현된 것일 뿐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꿈에서 본 것은 정말로 제천 할머니의 혼령이었을까요? 귀여워하던 손주의 사고를 막아주는 예지몽 같은 것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모를 일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